프리랜서 일은 늘 불안정하다. 장기 계약이 뜨면 열흘 동안 밤을 새우고 다시 한 달 동안 일이 끊겨도 딱히 기댈 곳이 없다. 돈을 아끼려면 숙박비가 가장 먼저 조절 대상이 된다. 월세를 새로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에어비앤비 장기 숙박은 보증금이 없었다. 그리고 그 방은 딱 지금의 내 상황에 잘 맞아 보였다. 사진 속 방은 밝고 깔끔했으며 가격은 유난히 저렴했다. 리뷰는 전부 별 5개였다. 세상에 이런 방이 있을까 싶었다. 아마 그게 첫 번째 실수였을 것이다. 방문을 연 순간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포스트잇이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노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는 절대 변경하지 말 것.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다. 계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어떤 호스트들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두 번째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짐을 풀다 책상을 정리하는데 모니터 뒷면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밤 11시 이후 창문 절대 개방 금지. 그 아래에는 동그라미로 강조된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바람이 많이 드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바람이 드는 구조면 창문을 닫아두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금지라니 강조의 정도가 지나쳤다. 침대 맞은편 벽 쪽에도 종이가 있었다. 거실 CCTV 방향을 변경하지 말 것. 나는 순간적 소름이 돋았다. 거실? CCTV. 숙소 설명에는 CCTV 설치라는 말이 없었다. 나는 불쾌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해당 위치를 확인하려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 하나가 달려 있었다. 렌즈는 거실과 주방을 향하고 있었다. 법적으론 공용공간 CCTV는 괜찮지만 숙소 안내에 없던 감시는 다른 문제다.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리뷰가 워낙 좋았던 터라 나만 예민하게 느끼는 걸까 싶었다. 나는 그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며칠만 참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 집이 이상하다는 걸 첫 번째로 확신하게 되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창문 틀에 새로 실리콘을 바른 흔적이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깔끔한 모서리들. 밤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릴 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창문 바깥 방향에서 발자국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가볍게. 이 방은 3층이다. 바깥은 작은 테라스와 통로가 있지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나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들추려 하는데 머리가 저릿했다. 규칙이 떠올랐다. 밤 11시 이후 창문 절대 개방 금지. 열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이유도 없이 이 규칙이 머리를 잡아당겼다. 창문 틈새에 귀를 대보았다. 발자국 소리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난 확신했다. 누군가 창문 앞을 지나갔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둘째 날부터는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는 노트북을 책상에 펴고 조용한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집중했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스위치를 누르는 듯한 소리.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들릴 법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천장의 CCTV는 정확히 내가 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카메라 각도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다. 내가 착각한 걸까? 나는 예약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다. 호스트는 언제든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는 없었다.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여졌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깐깐한 손님 취급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장이 있었다. 청소 아줌마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그 포스트잇은 주방 싱크대 문 안쪽에 있었다. 문을 열기 전까진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규칙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는 작은 글자가 하나 더 있었다. 그분은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의 규칙이 단순히 주의 사항이 아니라 누군가의 역사를 가린 기록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셋째 날 오전 내 물건 몇 개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칫솔컵의 방향, 향수병의 위치, 핸드크림 뚜껑이 반쯤 열려있는 상태.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결심하고 현관 도어락 로그를 살폈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는 아예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구형 모델이었다. 집주인이나 특정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델이라 비밀번호가 그대로일 경우 누가 들어와도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 그제서야
첫 번째 포스트잇의 의미가 명확히 느껴졌다. 현관 비밀번호를 절대 변경하지 말 것. 변경하면 그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넷째 날 오전이었다. 현관문이 열린 소리가 났다. 도어락이 울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자기 집 문을 열듯 부드럽게.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이 거실을 지나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규칙이 떠올랐다. 청소 아줌마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녀의 모습을 쳐다봤다. 흰 앞치마, 낡은 회색 운동화, 잿빛처럼 건조한 머리카락.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늘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집의 모든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내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주방, 욕실, 그리고 거실 CCTV 앞에서 몇 초간 멈췄다. 그때 그녀가 CCTV 렌즈를 향해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이 입모양인지, 규칙을 외우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나를 보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한 대신 환불 불가였다. 며칠을 사는 동안 호스트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모두 자동 메시지였다. 리뷰들을 다시 읽었다. 이상했다. 너무 무난했다. 너무 문제없음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었다. 마치 템플릿처럼 비슷한 문장들. 어쩌면 그 리뷰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쓴 게 아닐 수도 있었다. 창문을 열 수 없게 한 이유가 그날 밤 드러났다. 밤 11시 20분쯤 창문 바깥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작은 틈으로 바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창문 틀을 만지고 있었다. 손가락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창문 틀이 미세하게 울렸다. 창문을 부수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창문을 더 잘 보고 안쪽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손.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 손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아래쪽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 손의 위치는 테라스 난간보다 더 높았다. 즉,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는 발을 디딜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는 서 있던 게 아니라 매달려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바깥 테라스는 한쪽 벽에 사람 손자국 비슷한 얼룩이 있었다. 누군가 오래 사용한 듯 바로잡기 어려운 높이에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발판도 없는데? 아니, 하나 있었다. 바로 아래층의 에어컨 실외기. 그 실외기 위에는 미세한 먼지층 속에서 닦아낸 자리가 있었다. 누군가 거기 올라서 3층 창문을 기웃거린 것이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주 오랫동안. 그 순간 이 집이 저렴했던 이유를, 리뷰가 지나치게 부드러웠던 이유를, 거실 CCTV가 왜 중요한지 전부 연결되었다. 이 집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현관문이 또다시 조용히 열렸다. 청소 아줌마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 같았다. 발걸음이 더 무거웠다. 문틈 아래 그림자가 들어오는 순간 거실 CCTV가 윙하며 각도를 바꿨다.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CCTV를 조절한 것이다. 그 말은 이 집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호스트,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창문을 들여다보던 사람. 나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고 녹음을 켰다. 거실에서 낮고 건조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 사람이 방 앞으로 왔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소리는 거실로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난 건 아니었다. 문틈 아래의 작은 그림자가 계속 남아 있었다. 그 그림자는 잠시 멈췄다가 조금씩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문 앞으로 엎드려 안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듯한 움직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방바닥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포스트잇이었다. 분명 어젯밤에는 없었다. 노란 종이엔 글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1.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자국이 있었다. 마치 이전에 수십 장의 종이를 붙였다가 다 떼어낸 듯한 얼룩. 숫자가 1이라는 건 오늘이 시작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내가 첫 번째라는 뜻일까? 나는 그 길로 가방을 쌌다.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낮에 집을 나오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가는 순간 누군가 뒤를 따라올 수도 있었다. 이 집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나가는지, 내가 무엇을 챙기는지 전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 가만히 기다렸다. 일부러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거실 쪽에서 CCTV가 윙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카메라가 각도를 바꾸는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누군가 집 안 어딘가에서 보고 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빠져나가려면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빈틈이 생긴다. 밤 10시 59분. 창문을 아주 살짝 열었다. 규칙을 어기는 행동. 그들은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10분. 창문 바깥에서 그 손이 다시 나타났다. 이전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창문 안을 향해 움직였다. 나는 그 순간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열려고 한 게 아니었다. 창문 틈에 아주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끼워졌다. 마이크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이번엔 2명 이상의 발자국이 들렸다. 거실 CCTV는 거침없이 나를 향해 움직였다. 누군가 방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숨을 참았고 그들이 문을 열려는 순간 침대 밑에서 뛰쳐나와 창문을 내팽개치듯 열고 테라스로 달려나갔다. 아래층 실외기가 보였다. 손잡이처럼 닫혀있는 흔적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그 위로 뛰어내렸다. 실외기가 삐걱거리며 휘청였다. 테라스 끝까지 몸을 던지고 난간을 넘어 마당으로 떨어졌다. 발목이 아팠지만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대사가 아니라 본능적인 외침 같았다. 나는 골목 끝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사람들이 많은 큰 길까지 오자 그들의 발자국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설명할수록 경찰의 표정은 이해보다는 피로에 가까웠다. 집주인을 신고해도 카메라가 거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창문 앞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증거가 없으면 단지 의심일 뿐이었다. 숙박 플랫폼에 신고해도 돌아온 건 자동 메시지였다. 기계 같은 문장.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건조한 답변. 해당 숙소는 여러 후기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했다. 청소 아줌마, 창문 아래의 손, 거실 CCTV, 잠금 변경 금지 규칙. 왜 아무도 믿지 않을까? 왜 아무도 이미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나는 리뷰 리스트를 다시 열어봤다. 그 리뷰들은 모두 남성 이름이었다. 사진도 없고 상세 설명도 없었다. 단지 짧고 단정한 문장들만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숙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리뷰를 직접 만든 것처럼. 몇 주 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숙소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다. 새로운 리뷰가 하나 달려 있었다. 조용하고 편안한 숙소였습니다. 작성자의 이름은 처음 보는 남자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다. 설명도 짧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 방은 계속 쓰이고 있다. 지금도 누군가 거실 CCTV 아래서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창문 밖의 손은 오늘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 집의 다음 손님이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 규칙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그 방은 숙소가 아니라 관찰 장소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찰은 내가 떠난 뒤에도 절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동영상과 함께 문자가 왔다.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의 동영상과 그 옆에 서서 나를 지켜보는 남자의 모습.